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소트레티노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의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니메겐, 데삭틴, 레시범, 로이탄 등이 있고요. 모두 연질 캡슐, 말랑말랑한 연질 캡슐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의 허가 적응증, 식약처 허가 적응증을 살펴보면 이제 중증의 여드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암 환자에게서 쓸 때는 이제 신경모세포종 환자에게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모세포종은 신경 조직에서 발생한 암인데요. 진단 시에 2세 미만인 경우가 많고 10세 이상에서는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소암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여드름 치료제를 신경모세포종 치료제로 쓰는 건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이 이소트레티노인이 이제 신경모세포종의 악성세포 분할을 촉진해서 악성세포의 증식을 막고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라고 해서 항암제로 쓰고 있습니다. 또 이소트레티노인과 트레티노인은 똑같은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두 약은 다른 약입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은 트레티노인의 이성질제 아이소머입니다. 그래서 이소트레티노인은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트레티노인은 급성 정골수성 백혈병의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A를 복용하면 안 됩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은 비타민 A의 유도제입니다. 그래서 두 약을 병용했을 때 비타민 A 과잉증을 격화시킬 수 있어서 병용이 추천되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허가에 따르면 이 약은 식사와 함께 복용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고요. 식도 자극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한 컵의 음료와 함께 복용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경구 항암제들은 환자분들이 직접 챙겨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람 맞춰놓고 드신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용법 용량은 항암화학 요법에 따라서 다양할 수는 있으나 대표적인 항암화학 요법을 살펴보면 이제 신경모세포종 고위험군에서 공고요법으로 할 때 디누특시맙과 병용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소트레티노인의 용량은 미리그램/m 제곱당 80으로 하루에 2번 주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이라고 한다면 아침 저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이제 12시간 간격을 둬야 한다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아침 저녁 식후에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대략 아침 저녁 식사하고 나서 드시게 되면 10시간에서 11시간, 12시간 간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나는 아침을 12시에 먹는다, 저녁을 7시에 먹는다, 이런 거는 텀이 조금 너무 짧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침 저녁 식사 후에 꼭 드셔야 되고요. 식사 시간이 매번 바뀌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혈액 내 일정한 농도 유지를 위해서 아침, 저녁 식사 시간 고정하셔가지고 일정 시간에 알람 맞춰놓고 드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복용을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용을 잊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FDA 미국 식약처에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네요. 복용을 놓쳤다며 해당 복용량을 건너뛰고요. 2회분을 한 번엔 복용하지 않는다. 복용 깜빡했다면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용량만 잘 복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소트레티노인이 항암제로 쓴다면 이제 신경모세포종 환자에서 쓰일 거고 주로 소아에서 쓰이는 항암약이다 보니까 알약을 삼키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일단 장갑을 낀 채로 이 이소트레티노인 캡슐을 따뜻한 물이나 우유가 담긴 유리잔에 넣고요. 이때 액체가 붉게 변할 수 있으나 괜찮다고 합니다. 캡슐이 조금 더 말랑말랑해진다 하면은 이제 캡슐을 조금 씹거나 삼킬 수 있는 어린이라면 이 캡슐을 교체로 삼키시면 될 것 같고요. 삼키기가 어려운 아주 어린 소아 같은 경우는 바늘로 캡슐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내용물을 숟가락 위에 짜내서 복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소량의 아이스크림이나 요거트, 우유, 땅콩버터 등 기름진 음식과 섞어서 복용할 수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인데요.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이소트레티노인의 박스형 경고문은 이제 기형아 유발 가능성입니다. 이 약 치료 도중에 임신할 경우에는 투여 용량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여성에서 금기로 되어 있고요. 실제 미국에서는 아이플레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에게서 이 약을 피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입니다. 식약처 허가에 따르면 첫 번째로 비타민 A 과다증과 관련된 증상으로 가장 흔하게 보고가 된 게 이제 피부와 점막의 건조증입니다. 그래서 뭐 피부 건조, 피부 손상, 가려움, 또 점막에 해당하는 눈의 건조감, 또 입술이나 입술 주변의 건조감 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발현 부위별로 매우 빈번하게라고 기재된 이상 반응에 가장 빈도가 높았던 건 구순염입니다. 그래서 입술과 입술 주변의 염증이 90%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또 피진이라고 해서 피부가 붉어지거나 또 변색이 되는 것, 뭐 가렵고 피부에 염증이 나고 피부가 뭐 떨어지고 갈라지고 피부가 약화되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근육통이나 관절통, 청소년 같은 경우는 뭐 등의 통증 같은 것도 나타난다고 보고가 돼 있고요. 안검염이라고 해서 뭐 속눈썹이라던가 눈꺼풀 주변에 염증이 나는 것, 안구 자극도 제시가 되고 있고, 이제 간 트랜스 아미나제 수치 상승, 그래서 ALT, AST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간독성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혈액 수치 관련해서는 빈혈, 또 적혈구 침강 속도 증가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혈구 침강 속도 증가는 우리가 뭐 염증 때문에 혹은 감염 때문에 또 종양 때문에도 증가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혈소판이 감소하거나 올라가는 것도 제시가 되어 있고요. 고중성지방혈증이나 또 좋은 콜레스테롤에 해당하는 HDL이 감소하는 것도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꼭 알아둬야 될 일반적 주의사항으로는 뇌 내압 상승이 있습니다. 증상으로 따진다면 시신경 유두 부분이 붓는다던가 뭐 두통이 있다던가 메스꺼움과 구토 또 시각 장애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이런 뇌 내압 상승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를 병용했을 때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테트라사이클린계에는 미노사이클린과 독시사이클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뭐 우울증이 악화된다거나 불안 분노라던가 감정이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중증 피부 반응으로서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나 독성 표피개사처럼 피부가 뭐 붉어지고 박리가 되고 안구 점막 같은데 물집이 잡힌다거나 염증이 날 수가 있다고 해요. 피부도 꼭 잘 확인을 주셔야 되고요. 또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800mg/dl를 초과하면 이런 치명적인 급성 췌장염 유발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명이라던가 청각 장애, 또 염증성 장질환도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꼭 알아둬야 될 주의사항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또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FDA 박스형 경고문으로 기재되었던 기형아 유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은 치료 개시 4주 전, 또 치료 도중, 치료 중지 후 1개월 동안 꼭 효과적으로 피임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거는 이소트레티노인뿐만이 아니라 항암을 하는 모든 암 환자분들이 꼭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관계에 맺으시는 건 상관없대 피임은 꼭 잘하신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피부 건조, 가려움, 또 점막의 건조에 해당되는 비강 건조, 입술이나 입술 주변에 건조감이나 염증, 또 안구 건조 같은 것들.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거 꼭 충분히 사용해 주시고요. 알코올 없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알코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휘발하면서 좀 더 자극감이 있고요. 건조감도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없는 순한 로션 써주시고, 뭐 이제 구순 건조, 구순염 때문에라도 입술 보호제 꼭 꼼꼼하게 사용을 해주시고요. 증상 있을 때는 긁거나 피부 문지르시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이제 부드러운 섬유로 된 옷 느슨하게 꼭 입어주시고요. 증상 있을 때 참지 말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간독성, 간 수치 상승이라던가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는 것, 또 좋은 콜레스테롤에 해당했던 HDL이 감소하는 것에 관해서는 병원 올 때 주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거니까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혈액 수치가 감소하거나 올라가는 것들, 뭐 빈혈, 뭐 혈소판 감소증, 혈소판 증가증, 그리고 적혈구 침강 속도 증가도 주기적으로 혈구수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환자분들도 이제 빈혈, 적혈구 관련해서는 적혈구는 산소 운반해주는 세포였죠. 빈혈이 심해지면 쉽게 피로하고 늘어질 수 있어요. 무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고요. 혈소판 관련해서는 혈소판 지혈해주는 세포였죠.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것도 꼭 피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해당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백혈구, 면역 관련해서는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고 마스크도 잘 쓰시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통증들, 뭐 근육이라던가 관절, 뭐 등의 통증 같은 것들도 참지 마시고 증상이 있을 때 선생님께 꼭 얘기를 주세요. 또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할 이상 반응들이 이제 첫 번째로는 뇌 내압 상승이 있었네요. 그래서 내압 상승에 관해서는 이제 심한 두통이 있으면서 뭐 시각장애 같은 것도 있고 메스껍고 토가 나온다, 이런 거는 조금 응급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께 빨리 얘기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와 병용했을 때 뇌 내압 상승이 위험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꼭 선생님들께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어떤 약이 상호작용이 있는지, 병용하면 안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 판단을 해주실 거고요. 또 우울증이라던가 우울증의 악화, 불안, 분노, 감정 불안정 같은 정신신경계 관련된 것들은 일단 내가 복용하는 약과 내가 가진 병력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는 혈청 중성지방 수치가 800mg/dL 이상일 때 확률이 올라간다고 이제 앞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련해서 모니터링 할 거고요. 빈도가 정말 높지는 않아요. 그래도 혹시나 증상, 뭐 명치라던가 배꼽 주변에 심한 통증이 있다던가 등 뒤로 퍼져나가는 통증이 있다, 혹은 누우면 심해지고 몸 구부리면 좀 나아지는 복통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피부 박리라던가 발진, 뭐 점막에 이상이 생기고 청각장애 같은 것들, 또 출혈성 설사라던가 이런 장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염려치는 마시되 선생님들께 꼭 얘기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신경 모세포종은 2세 미만의 소아에서 주로 진단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증상들을 사실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화나가 아직 말을 못하는 경우라면. 보호자분들 보시기에 이제 화나가 자꾸 뭐 피부를 긁는다든지 뭐 눈을 긁는다든지 뭐 어디가 아야 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잘 확인 주시고 얘기 주시고요. 아이들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아암 담당하시는 뭐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리 염려치 마시고 선생님들께 꼭 얘기하신다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